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시험 뽀개기의 빼드로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시험을 뽀개러 들어왔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우리 외무영사직 7급 그 스페인어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올해 2022년도 올해 외무영사직 2차 시험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어 시험을 보실 건데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한 2주 정도 기간이 남은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스페인어를 선택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스페인어에 대한 문법이나 독해 이런 공부들을 충분히 하시고 계신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서 좀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차 시험에 나오는 이제 이 스페인어 언어 시험은 작년부터 문제가 20개에서 25개로 늘어나게 됐어요. 이 5개가 추가가 된 걸 이제 작년 기출 문제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처음 공부하셨을 때 아셔야 될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게 나올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좀 든든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Vamos! 자, 여러분 1번 문제부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기호 이름을 평상시에 모르신다면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나온 1번 문제의 정답은 아로바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기호 명칭들을 제가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아 드릴 테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채널에 제가 말하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놨던 영상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사친 연산 부호들이나 또는 단위 명칭들이나 분수를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문제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강세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네요. 강세의 위치는 여러분 모음으로 끝나거나 n이나 s로 끝나는 경우에는 뒤에서 두 번째 모음, 그리고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뒤에서 첫 번째 모음에 강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강세의 위치 같은 기본적인 이런 규칙, 문법 규칙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세가 이렇게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단수 형태를 복수 형태로 바꿨을 때 악센트 표시가 추가가 되는 이런 호벤과 같은 단어가 나오게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벤 같은 경우는 n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서 두 번째 모음인 o에 악센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위에 악센트 표시가 없는 상태죠. 근데 복수 형태로 만들었을 때는 뒤에 es가 붙기 때문에 모음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규칙대로 얘기를 하자면 모음이나 n이나 s로 끝나는 경우는 뒤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2번과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악센트 위치인 o에 그대로 악센트를 유지해라 라고 하면서 복수 형태가 되면서 위에 악센트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악센트 표시, 자, 악센트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악센트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하시고 가시면은 강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 문제 푸실 수 있겠죠? 자, 다음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마노와 포토가 여성명사인지 남성명사인지 구분한 다음에 정관사를 넣는 문제예요. 이렇게 오로 끝나지만 여성명사인 단어 리스트들을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앞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느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렇게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랑 어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인 비시떼의 원형인 비시따르는 그 뒤에 어떤 사람을 방문하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치사 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quiénes가 맞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도 quién 뒤에 confio의 동사 원형인 confiar 같이 뭐뭐를 신뢰하다라는 것은 전치사 en과 어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en quién이 맞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도 제가 이 채널에 관계대명사 설명해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서 부족하시다면은 여러분들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인칭대명사의 목적격 형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목적격, 간접 목적격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누구누구를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직접 목적격,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이 된다면 간접 목적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직접 목적격 형태는 1인칭, 2인칭은 메떼, 노스, 오스 이런 식으로 간편하기 때문에 주로 3인칭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직접 목적격인 누구누구를 이라는 해석이 되는 직접 목적격 형태 같은 경우는 남성인 경우에는 레, 레스, 로, 로스로 쓰이고 여성인 경우에는 라, 라스로 쓰게 됩니다. 반면에 간접 목적격 형태인 경우에는 3인칭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구분 안 하고 레와 레스 형태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구분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a las niñas pintan nago recoges tú 라고 나왔을 때 이 recoger는 픽업하다, 뭔가를 집어들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las niñas,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 아가 붙은 거죠. las niñas를 네가 픽업을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누구를이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목적격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as niñas의 성수에 일치시켜서 las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pues a tu padre pintan nago haces la compra tú 이렇게 나왔을 때 네가 아버지에게 뭔가를 사드려라, 쇼핑을 해드려라 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여성 구분 안 하고 단수, 복수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레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Pedro entrega los juguetes a los niños라고 해서 los juguetes는 직접 목적격, a los niños는 간접 목적격 형태인데 이거를 대명사로 바꾸게 됐었을 때 a los niños는 les로, los juguetes는 los로 바꿔서 간접 목적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격이 나오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와 같이 les los가 같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레나 레스는 세로 바꿔서 써줘야 문법적으로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게 바꾸게 되면은 Pedro se los entrega가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까지 챙겨 가셔가지고 혹시나 인칭대명사 목적격이 나왔을 때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문제 6번과 7번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일상적인 회화, 표현을 보고서 그걸 고르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 보면 6번은 felicidades, 7번은 no tengo hambre 입니다. 문제 8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말을 스페인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골라주시면 되는데 문제 8번부터 10번까지는 정답만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아셔야 돼요. 자, 시작했다라는 표현은 empezar a, comenzar a, ponerse a 뒤에 동사원형을 갖다 붙여주면 이제 막 뭐뭐 하기 시작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세 가지 표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라는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라는 것은 de repente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자, 다음 9번은 내가 여기 남은 이유를 너에게 설명하겠다 라고 해서 la razón 나오고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돼요. 외워두시면 됩니다. la razón이 나오고 뒤에 que가 나올 때는 la razón por la que가 맞아요. la razón por la que를 그냥 통째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여기 문제 9번 같은 경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펠리페는 꾸디에로 호텔에 방 하나를 예약해 두었다 라고 해서 펠리페가 주어로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중에 정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Felipe tiene reservada una habitación en el hotel Cudiero 라고 했었을 때 이 표현 tener하고 pp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런 명사가 이렇게 pp한 상태가 되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pp 형태가 형용사처럼 쓰였기 때문에 뒤에 명사의 성수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una habitacion이 여성명사 단수이기 때문에 reservada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Felipe está reservado una habitación en el hotel Cudiero 라고 했었을 때 자, 주어 está reservado 라고 했었을 때 reservado 된 게 펠리페가 아니죠. una habitacion이 reservado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리페가 예약이 돼버린 거예요. 펠리페가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당해버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부터 13번까지는 반대로 스페인어를 우리말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문제 11번부터 13번까지 나온 문제를 여러분들께 빠르게 설명해 드리고 포인트만 집은 다음에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은 Por mucho que me guste ese coche no voy a comprarlo 라고 해서 접속법 형태가 나왔어요. 그리고 por mucho que 라는 표현 자체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por mucho que 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me guste 라고 해서 접속법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접속법 형태라는 것은 여러분들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e guste ese coche 라는 것은 내가 그 차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정답 보기 4개를 보신다면 정답이 1번이라는 거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12번 넘어가겠습니다.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문제 12번은 El conductor del turismo escribe un correo electrónico a su compañía de seguros 라고 해서 자, El conductor del turismo 라고 하면은 장거리 운전을 하는 승용차 운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escribe, 자, 쓴다. 뭐뭐를 쓴다라고 했고 un correo electrónico, 이메일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compañía de seguros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13번. Nada más entrar, Juan empieza a hablar con dos chicos que no conozco. 자, nada más라는 표현을 아신다면 금방 푸실 수 있는 문제네요. 자, nada más하고 동사 원형이 나오면 그 동사 행위를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Juan empieza a hablar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 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empezar a, comenzar a, ponerse a. 같이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들어가자마자 후아는 내가 모르는 두 소년과 이야기를 시작한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4번.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이라고 해서 sentido라는 단어 밑에 밑줄이 쳐져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휘 문제입니다. 자, sentido라는 것은 기분, 감정, 감각, 의미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sentido가 방향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el sentido de las agujas del reloj라고 하면은 시계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sentido라는 게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게 의미를 몰랐을 땐 여러분들의 이 훌륭한 센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감각이나 기분이나 의미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기 4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거해 주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다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을 보면 El coche iba en el sentido contrario por la autopista 라고 해서 El sentido contrario는 역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1번, 2번, 3번은 지워주고 여러분들 4번 정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문제 15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여기서 설명하는 글에 이 스포츠에 대한 상식도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 그리고 그 스포츠에 대한 이름까지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해당되는 단어들을 모르고 이 스포츠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셨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15번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평상시에 어떤 어휘량을 많이 아는 게 당연히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시험에서는요. 자, 일단 여러분들 단어만 체크하고 넘어가 드릴게요. 자, 엘 레모는 조정경기입니다. 그 배 타고서 조정경기 하는 거 있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조정경기 했었던 거, 그 조정경기가 엘 레모입니다. 자, 두 번째, la esgrima가 펜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la lucha libre는 레슬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el tiro con arco 라고 하면은 양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어 이번에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 la esgrima, 펜싱입니다. 자, 16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동사 변화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깨레르 동사가 나오고 뒤에 깨가 나오면 그 뒤에는 접속법 와야 된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에스페라르, 깨레르 같이 뭔가 희망하다, 원하다 이런 게 주절이 나오면은 깨이하는 접속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접속법 시제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깨레는 여기서 현재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속법도 현재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들어보니까 세기르 동사네요. 자, 세기르 동사의 현재형 접속법 형태는 1번 시가모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접속법에 대한 이런 문법 설명은 제가 이 채널의 영상에 접속법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가서 보시고 오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보기들을 보니까 비비르 동사를 두고서 어떤 시제에 맞춰서 써야 되는지 이거를 찾는 문제네요. De joven pincan 4 años en México. Echo de menos a mis amigos mexicanos. 자,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echar de menos라는 표현은 그리워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멕시코 친구들이 그립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4년간 살았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불완료 과거인지 단순 과거 형태인지, 즉 비비인지 비비아인지 헷갈리죠. 근데 여기서는 고맙게도 보기에 과거 형태는 비비 요거 하나만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비비 고르고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정답을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비가 나왔고 비비아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두 개 중에 하나를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아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과거에 어디에서 몇 년간 살았다, 몇 년간 무엇을 했다, 이런 거는 과거에 단순히 그 기간 안에 그 행동이 다 끝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과거 형태인 비비가 맞게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채널에 또 문법 설명해주는 문법 보기기 파트에서 한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18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 맞는 걸 고르냐 틀리는 걸 골라야 되냐 이거 실수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보기 들어보니까 cuánto vale, cuánto cuesta, cómo le pongo, qué precio tiene 이렇게 4개가 나왔는데, 자, 1번, 2번, 4번은 다 가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3번 cómo le pongo는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무엇을 넣어드릴까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지 않더라도 자, 3번 정답 고르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19번 운이 들어가야 할 곳은 이라고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리를 한번 봐볼게요. que suerte 이것은 운이 좋네, 운이 너무 좋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운이 안 들어갑니다. que suerte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Pablito encontró en la acera 빈칸 billete de digo $100 라고 하는데 $100, $1000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100, 1000 앞에 부정관사 운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귿 자리 는 못 들어가고 exactamente media cuadra más allá 그리고 빈칸 otro billete esta vez de 50 라고 했을 때 이 otro 앞에는 정관사 el이나 라를 썼을 때는 la otra 라고 해서 정관사를 써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부정관사 운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이제 billete가 제일 앞에 한번 나왔잖아요. billete de $100가 나왔어요. 이 앞에 운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billete de $100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폐 billete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관사를 안 씁니다. 또 다른 billete를 그냥 추가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추가로 똑같은 동일한 billete 단어를 쓰는데 추가로 또 다른 billete를 언급을 해줄 때는 그냥 관사 없이 otro billete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otro 앞에 정관사가 붙는 경우는 나중에 제가 문법을 다뤄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9번 문제에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20번부터 25번까지는 독해 파트가 시작됩니다. 자, 독해 파트를 푸실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면서 푸실 수 있는 전략들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전에 올려놨던 영상들 보시면서 독해 파트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감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문제 20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읽어보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어보고 있고 보기들을 보니까 스페인 독감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증상, 발병 원인, 희생자 규모, 명칭의 유래 이 4가지 중에 이 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겠느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전체적인 지문을 다 눈으로 훑으실 필요는 있어요.
대신에 일일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완벽하게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시간을 절약해서 많은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게 우리는 목표예요.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해석하시는 거, 단어 모르는 거 나왔는데 그 단어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붙잡고 시간을 버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은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프랑스에서 1916년, 중국에서 1917년 이런 숫자가 보이고요. 그 뒤에 muchos estudios sitúan los primeros casos en la base militar de Estados Unidos el 4 de marzo de 1918년. 자, 1918년 이렇게 기간들이 나왔네요. 기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tras registrarse los primeros casos en Europa la gripe pasó a España. 여기 스페인이 등장을 하네요. 자, 스페인으로 이런 독감, 라그리페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서 un país neutral en la primera guerra mundial 이런 첫 번째 1차 세계대전 이런 단어들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la publicación de los informes sobre la enfermedad 하고 sus consecuencias a diferencias 쭉쭉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ser el único país que se hizo eco del problema provocó que la epidemia se conociese como la gripe española. 자, 스페인 독감이라는 단어, la gripe española라는 대문자로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고유명사처럼 스페인 독감이 되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la epidemia se conociese como la gripe española 라고 하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conociese라는 거는 conocerse에서 conocer 동사의 접속법 과거 형태입니다. 자, conociera만 있는 게 아니라 conociesse라는 형태도 접속법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졌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들을 지금 쭉 훑어봤었을 때, 자, 1번 스페인 독감의 증상이라고 할 만한 단어들이 보이지 않았죠. 기침이 나온다, 열이 오른다, 이런 것들이 안 나왔고요. 발병 원인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독감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단어들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희생자 규모가 나왔으면은 사망자 수가 몇 명이었다 이런 숫자들도 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주구장창 날짜만 나왔죠.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정답일 확률이 높겠구나 하고 찍고 빠르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문장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감으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좀 쉽게 빠르게 풀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마띠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자, 틀린 거 찾는 거는 보기들을 빠르게 확인해 보신 다음에 찾기 쉬워 보이는 보기부터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지문과 비교해 보면서 풀어보시면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시면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1, 2, 3, 4번 4개를 보다 보니까 찾기 쉬워 보이는 것은 숫자로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2번에 해마다 발렌시아 한 마을에서 8월 28일에 개최되는 행사이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28일이 아마 지문에 나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서 그 부분만 일단 보고 확인해 보면 정답인지 아닌지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보니까 눈으로 쭉 보다 보니까 en el pueblo de Puñol, provincia de Valencia, el 28 de agosto de cada año tiene lugar una batalla muy especial, la tomatina. 라고 하고 딱 나왔죠. El 28 de agosto가 나왔어요. 8월 28일에 해마다 분열인데 발렌시아 지방에 있는 분열 마을에서 또마띠나라고 하는 것이 tiene lugar라고 하면 개최되다죠. 이런 아주 특별한 전투가 개최가 됩니다. 또마띠나라고 불리는. 그렇기 때문에 보기 2번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죠.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찾기 쉬운 것은 3번에 광란의 분위기로 1시간 만에 5만 킬로그램까지 토마토가 소비된다 해서 1시간 그리고 5만 킬로그램 이 부분을 찾아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자 숫자로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걸 풀어서 문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눈으로 한번 그 뒤에 이어서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Porque en ella los proyectiles empleados son tomates. Esta contienda es en realidad un festejo dentro de la semana de fiestas que cada año el pueblo de Buñol celebra en honor de su patrón San Luis 베르트란. 자, 산루이스 베르트란이라는 그런 수호 성인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개최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El furor y la diversión son tan grandes que llegan a emplearse hasta 50,000 kilos de dicha hortaliza en una hora.
이 부분이 나왔어요. 자, 이 뒤에 나온 니차 오르탈리사에서 오르탈리사는 야채라는 뜻인데 그 뜻을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자, 50,000 킬로스가 나왔고 en una hora 나왔기 때문에 5만 킬로그램 그리고 1시간 만에 라는 이 보기 3번에서 확인한 그런 조건이 일단은 맞는 거예요. 지워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기 1번과 4번이 남았는데 1번을 보니까 분열마을의 소성인을 기리기 위한 축제기간에 개최되는 행사이다. 아까 방금 좀 전에 이전 문장에서 한번 봤었죠. 산루이스 베르트란이라고 하는 소성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린다 라고 나왔으니까 1번은 지문에 나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남은 지문을 보니까 muchas personas participan en ella 라고 해서 이 보기 4번에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참여하는 흥겨운 행사이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부터 끝까지 25번까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22번부터 한번 보면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보기를 보니까 마떼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타서 마시기도 한다. 설탕 동그라미 아수카르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떼자는 스페인 식민시대 이전 그럼 프레이스파니코 뭐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떼자는 시리아, 레바논, 아르헨티나로 유입되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국가명들이 대문자로 빵빵빵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마떼차는 마떼나무 잎에 있는 타닌으로 인해 쓴맛이 난다. 쓴맛, 아마르고, 타닌, 그리고 마떼나무 잎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제일 찾기 쉬워 보이는 거 시리나, 레바논, 아르헨티나 국가명이 대문자로 뭐 열거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쉽겠지만 다 이 보기 4개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찾기 쉬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설탕, 스페인 식민시대 이전, 시리아, 레바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그리고 마테나무 잎, 타닌, 쓴맛 이런 걸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서 만약에 읽다가 위에서부터 지문을 읽으시다가 그 부분이 해당되면은 대조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보면 El mate es una infusión hecha con hojas de hierba mate, planta originaria de las cuencas de los ríos Paraná, Paraguay y el curso superior del río Uruguay. Estas plantas previamente secadas, cortadas y molidas forman la hierba mate, la cual tiene sabor amargo. amargo가 나왔네요. 쓴맛. amargo debido a los taninos de sus hojas 라고 했으니까 taninos는 타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4번이랑 비교해 보니까 보기 4번이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 주시고 문제를 이어나가 보면 되겠습니다. Por esto hay quienes gustan de endulzar un poco el mate con azúcar. azúcar 나왔네요. 설탕. Pero comúnmente se toma amargo. 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설탕을 타가지고 좀 달게 해서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타서 마시기도 한다. 맞죠?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El mate es consumido en América del Sur desde la época prehispánica 라고 해서 prehispánica가 나왔으니까 스페인 식민시대 이전이라고 하는 거죠. El mate es consumido 소비가 되었다. 남미에서 아메리카 델 수르에서 언제부터 이 스페인 이전 시대부터 스페인 식민시대 이전에도 소비되었다 하니까 보기 2번도 지워줄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답 남은 것은 보지 않아도 더 이상 추가로 보지 않아도 정답 3번 골라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기들을 먼저 한번 보니까 숫자가 포함된 게 있네요. 보기 4번 행사날 대다수 판매 부스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이 10%라는 이런 기호도 나올 거고요. 숫자 10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한번 눈으로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10%가 나왔나. 고맙게도 중간 부분에 10%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ese día los libros se pueden adquirir con el 10% de descuento en la mayoría de los establecimientos 라고 해서 보기 4번 제거해 줄 수가 있겠죠. 보기 4번을 제거를 해주시고 일단 보기 3개 남겨놓고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마스크, 안전거리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고요. 2번은 독서, 출판산업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촉진하는 행사이다. 이 세 가지 단어, 독서, 출판산업, 지적재산권 보호 이런 단어들이 열거가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문화부는 스토리텔링, 가이드 투어 또는 독서 권장 행사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스페인 문화부니까 대문자로 나오겠죠. 스페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니까 에스파냐가 나올 거고요. 또는 에스파뇰 나올 거고요. 문화부니까 문화, 꿀뚜라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좋은데 이 세 개를
그냥 위에서부터 빠르게 눈으로 훑으면서 한번 문제를 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은 El Día del Libro es una conmemoración que se celebra el 23 de abril. 4월 23일에 책의 날이 뭐 열린다. 나왔고요. Su objetivo es fomentar la lectura, la industria editorial y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이라고 해서 이게 보기에서 본 것 같아요. 보기 2번 보면은 독서 출판산업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촉진하는 행사이다. 맞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겠죠. 보기 2번도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En Madrid este año 2021 los libros vuelven a salir a la calle. Los ciudadanos podrán pasear entre libros, pero sin olvidar las medidas de seguridad, mascarilla y distancia de seguridad por la COVID-19. 자, 여기에 마스카리아와 디스탄시아 데 세구리닷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기 1번도 지워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정답은 3번밖에 없으니까 3번 정답 골라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2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24번은 정답 보기들이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스페인어도 똑같이 한글처럼 생각하시고서 먼저 보기를 먼저 본 다음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보다 보니까 대문자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괄호 안에 El Clásico가 제일 눈에 띄죠. 그럼 여러분들 지문에서 한번 그 부분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보기 4번을 보면은 Los aficionados de casi todo el mundo disfrutan de El Clásico. El Clásico를 todo el mundo라고 해서 전 세계, 거의 전 세계의 모든 팬들이 즐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는지 그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데, 지문에서 보면은 El Clásico가 두 번째 문단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El Clásico es el partido de mayor rivalidad que disputan el Real Madrid y el FC Barcelona. Sus enfrentamientos mantienen en vilo los corazones de millones de aficionados, no solo en España, sino en casi todos los continentes.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no solo, sino 이 부분 나왔죠. 맨 마지막 문장. 스페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륙에서 이 경기들을 엄청 많이 보는 그런 팬들이 많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아니죠.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워주시고 바로 3번을 보면은 Los campeones de cada liga compiten en la Liga de Campeones 해서 Liga de Campeones가 대문자로 나왔죠.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될 거예요. 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각각의 리그의 챔피언들이 겨루게 된다, 경쟁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Hoy en día no es exagerado decir que el fútbol profesional europeo es el deporte que tiene más seguidores. 오늘날 유럽 축구는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라고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제일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Casi todos los países de Europa tienen su propia liga. 각각의 유럽 국가들은 자신만의 리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Y los campeones de cada una compiten en la Liga de Campeones. 자, Liga de Campeones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Liga de Campeones에서 각각 리그의 챔피언들이 나와서 겨룬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3번 맞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번, 2번 남은 것을 보니까 1번 El fútbol profesional europeo es el deporte más popular라고 했으니까 자, 유럽 프로 축구는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언급이 됐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Hoy en día no es exagerado decir que el fútbol profesional europeo es el deporte que tiene más seguidores 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모르니까 일단 세모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2번을 보니까 El Real Madrid하고 바르셀로나가 나왔는데 이게 ganan más dinero de todas las ligas de Europa. 이 두 개 클럽이 유럽 리그에서 통틀어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클럽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나 뒤에 쭉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La Liga Española es sin duda alguna una de las tres mejores ligas de fútbol profesional de Europa, teniendo en cuenta cualquiera de los siguientes criterios. historia, nivel, 나와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 나왔고요. 유럽 프로 축구의 가장 최고의 세계 리그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그 뒤에 보면은 엘 클라시코 우리가 봤었으니까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나왔는데 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라는 얘기만 나왔죠.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25번 같은 경우는 일단 단어들도 너무 어렵고 보기들도 보시면은
뭐 결정적 통제권, 뭐 이번에 종속관계를 강화한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불리한 조건들을 부과한다. 일단 한글로만 봐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딱히 전략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정석대로 여러분들께서 보기를 먼저 보신 다음에 지문과 대조해서 정답을 골라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25번 같은 문제는 따로 전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기랑 같이 대조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나온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매우 좋겠지만 이 똑같은 지문이 또 시험에 절대 나오지는 않겠죠. 이 지문에 나온 어려운 단어들 여러분들 공부하신다고 너무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단어 그냥 찾아가시면서 문제 25번 같은 경우는 보기와 대조해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께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알려드리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하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스페인어에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몰빵을 하실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성적을 얻으시길 바라겠고, 올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둬서 여러분들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 페드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Que tenga buena suerte. Chao.